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오늘은 재회 타로를 준비했는데요. 오랜 시간 이별의 아픔 속에서 헤매셨던 우리 별별님들, 혹시 요즘 따라 그 사람 생각이 더 간절하게 나시진 않으셨나요? 한때 너무도 사랑했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은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도 있겠죠. 이번 리딩은 단순히 재회 가능성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별별님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데에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공감이, 때로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그리고 마지막에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한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는 코인 카드가 나왔는데요. 별별님들의 현재 감정 상태와 이별에 대한 내면을 찾아볼 수 있는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뜻하는 카드예요. 아마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별별님들은 이별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별별님은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이제는 그래,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러다가 갑자기 또 화가 나고 갑자기 또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마음을 뒤흔들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과거에 대한 미련과 함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자책과 희망이 교차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밤이 되면 더더욱 그리움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 투 오브 코인스 카드인데요. 상대방의 원래 연애 성향과 관계를 뜻하는
카드인데요. 상대방은요, 사실 겉으로는 무심하고 단호한 면모를 보이지만 내면은 꽤나 복잡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은요, 애정 표현이 서툴렀을 가능성이 높고 자기의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면은 꽤나 숨기는 듯한 느낌이고요. 특히나 연인 관계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었죠. 근데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거나 대화를 피하는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벨벨님이 더 많이 노력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도맡아 오셨던 듯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카드는 아마도 이 텐 오브 서즈 카드 굉장히 좀 힘든 카드가 나왔어요. 이별 당시의 상황과 감정 흐름을 좀 상대방의 마음하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별 당시에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거리감에 의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순간에 충동적으로 내려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베벨님은 충분히 소통하고 싶어 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기에 아픈 단절이 되었던 거죠. 아픈 이별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살펴볼게요. 과연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네 번째 카드를 보게 되시면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 지금 이 순간 상대방도 우리 베벨님들을 완전히 잊지는 못하고 있어요. 주변을 정리하며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베벨님과 함께 했던 일상들이 자꾸 떠오르곤 합니다. SNS를 보거나 예전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는 모습도 보이고요. 다만 그 감정이 당장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절박함보다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후회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오브 코인스 카드를 보게 되시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을 한번 볼까요? 상대방은요, 자존심이 강한 편이라 먼저 연락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별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고 속마음을 꺼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아주 조심스럽게라도 연락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대체로 한 달에서 두 달 뒤 우리 벨벨님들의 근황이 궁금해질 타이밍에 소식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에이트 오브 소즈 카드는 사실 벨벨님들이 먼저 연락했을 때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벨벨님들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좋아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경계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면서도 반가운 감정이 곤존하면서도 사실은 상대방의 반응이 좀 떨떠름하고 상대방의 반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정말 연락을 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진 않지만 연락을 해야 된다면 첫 메시지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일상적인 안부를 전하며 잘 지내? 라는 가벼운 톤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후에 대화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카드는 Four of Swords 카드인데요. 재회 후의 관계 흐름과 이런 것들을 좀 봐볼게요. 일단 재회 가능성을 먼저 봐야겠죠. 재회 가능성은 흐름을 좀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의 끈이 길게 남아 있어요. 뭐 아주 두꺼운 건 아니지만 아주 실이 길게 남아 있다. 이별 이후에도 서로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는 건 감정의 잔상이 여전히 깊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만 재회를 위해서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회복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3, 4개월 이내에 재회의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재회 후의 관계 흐름과 좀 유의할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재회 후 초반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서로를 살피는 분위기가 강할 거예요. 초반에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감정의 깊이를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갈등이 생길 땐 예전처럼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솔직하게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조금씩 감정 표현을 배우고 우리 베벨님들도 스스로를 너무 희생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과거의 연애에서 아마 힘들었던 점을 객관적인 관찰로 좀 봐볼게요. 이런 것들이 좀 심리치료에, 여러분들의 심리치료에 도움이 되시니까 한번 타로를 보면서 심리치료까지 하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별별님들은 카드로 봤을 때 좀 이 포 오브 스워즈 카드처럼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했고, 상대방은 자신의 방식대로만 사랑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간극이 점점 쌓이다 보니 오해와 실망이 반복됐겠죠. 특히 상대방이 중요한 순간마다 책임감 있게 다가오지 못했을 때 베벨님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을 거예요. 왜 나는 항상 기다려야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 많으셨겠죠. 자, 재회를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베벨님들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참음이 아니라,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서로를 위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베벨님들이 너무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내가 이 관계 안에서 행복한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요. 너무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신다면 재회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연애를 하실 거에도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이별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조언을 심리치료적으로 접근을 한 번만 더 드리면, 자, 자존감은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돼요. 지금 이 이별은 여러분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타이밍과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번 거울을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시고요. 감정일기를 쓰거나 감정 해소를 위한 상담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상대방이 끝내 하지 못했단 말을 나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누구누구야 잘 지내지? 엄청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연락을 하게 되네. 그땐 나도 너무 서툴렀어. 마음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고, 너한텐 내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게 고맙고 소중했어. 그런데 난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정말 미안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자주 하곤 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다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자, 이런 말들을 할 것 같고요. 자, 시간 타로를 봐볼까요? 시간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2일째 되는 날, 아니면 2주째 되는 날에 여러분들의 재회운 연락운이 좋아질 거고요. 여러분의 행운의 요일은 월요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달이 그려져 있는 만큼 저녁 시간대에 우리 1번 베벨님들의 연애운 재회운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천칭자리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고요. 뭔가 이거는 재회운이나 뭐 연애운도 좋지만 뭔가 재물운이 좋다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수입들이 들어온다, 예견돼 있다라는 카드가 떠 있으니 오늘 재물운적인 모습도 찾아가실 수 있다,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베벨 타로의 따뜻한 마무리 위로 멘트를 드릴게요.
우리 베벨님들, 사랑은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기도 해요. 이 리딩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베벨님들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고요. 제가 옆에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좀 더 프라이빗한 상담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좀 더 해결책과 심리치료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벨벳타로 1대1 타로 상담을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복잡한 감정과 사연 따뜻하게 제가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한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님들, 첫 번째 카드는 더 월드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베벨님들의 감정 상태를 뜻하는 카드겠죠. 지금 한마디로 우리 베벨님들은 외롭고 지쳐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숨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면 속 우울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밖에 보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는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본인은 지금 이별로 인한 상처를 치유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치료를 할 시간이. 근데 그냥 너무 바빠서 그냥 잊혀지겠지, 아니면 내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사실 이별 후에 심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충격적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큰 충격을 겪고도 일상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고요. 밤이 되면은 밀려오는 공허함에 눈물이 흐르기도 했겠죠. 저 스스로가 무너진 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이별 이후에도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매일같이 힘든 마음을 안고 있으실 텐데, 오늘 리딩을 통해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함께 바라보고 치유하고 단순히 재회운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진짜 해답을 찾아가도록 계속 심리 상담 같은 상담을 제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정말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진 적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여전히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겠죠. 자, 상대방의 원래 연애의 성향을 두 번째 카드를 통해 좀 봐볼게요. 자, 킹 오브 스워즈 카드인데요. 킹 오브 스워즈 카드는 사실은 상대방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좀 오만하고 약간은 교만하고 자기 위주로 해야 되고 약간 자기 좀 한마디로 좀 고집이 세고 내 말이 맞아, 거만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상대방 겉으로는 자기중심적이고 도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애정 결핍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속내가 약해서 오히려 겉으로 좀 센 척하거나 허세를 부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면 초반엔 열정적이지만 감정이 무거워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감정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도망치고요. 나도 힘들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멀어졌던 거죠. 자, 연애 속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풀기보다는 회피로 반응하는 성향이 강했을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약간은 허세도 있고 약간은 고집도 세고 약간은 남들한테 잘 보이는 척하지만 사실은 좀 마음속에 불안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 있어서도 겉핥기식 연애나 아니면은 좀 회피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딴 건 다 괜찮은데 좀 회피형이 좀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별 당시의 속마음을 카드를 통해 좀 보면은 자, 세븐 오브 스워츠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별을 말할 때 상대방 굉장히 냉정해 보였지만 그 속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련도 있었고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오히려 우리 베벨님들이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주니 이렇게까지 받기만 해도 되나라는 부담감을 스스로를 더 회피하거나 더 작게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은 자신이 없어서 회피했던 것 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의 사랑이 부족했다거나 여러분이 부족했다라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지금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세븐 오브 코인스 카드를 보게 되시면 지금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은요.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상대방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별별님과의 좋은 기억이 자꾸만 떠오르고요. 그땐 내가 너무 유치하게 반응했던 건 아닐까? 지금이라면 좀 더 성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아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 그리고 내가 다시 연락해서 상처 주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세븐 오브 코인스 카드. 자, 다섯 번째 카드는 우리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올 가능성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상대방이 아주 급하게 빠르게 연락이 온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은 곧 연락을 시도할 조짐은 좀 보여요. 좀 조짐은 보이는데 특히 외롭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밤이나 특별한 기념일 근처에서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접근일 수도 있으니 연락이 온다면 베벨님이 먼저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베벨님들이 먼저 연락했을 때 반응도 궁금하시겠죠. 자, 퀸 오브 완즈 카드는 만약 우리 베벨님들께서 너무 못 참고 먼저 연락을 하신다면은 상대방은 반가워하면서도 경계할 가능성이 커요. 혹시 내가 또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이걸 다시 받아들여도 될까라는 불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대화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상대방의 마음은 점차 열리게 될 거다라는 카드예요. 좀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네요. 자, 과거의 궁합과 우리 이별 후의 흐름을 좀 보면요. 자, 과거에는 두 분은 뜨거웠지만 사실은 뜨겁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좀 불안정한 관계였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사실 좋아하고 잘 통하고 좀 두 분이 서로 도파민이 터지는 만큼 사소한 갈등도 감정적으로 확산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제대로 보듬지 못한 채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별 후 시간이 지난 지금 서로의 결핍과 감정의 본질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재회 가능성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투 오브 컵스와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이번 베벨님들은 재회 가능성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감정은 아직 살아있고요. 미련도 여전합니다. 라는 카드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재회가 이루어지더라도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점이에요. 서로가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소통을 기반으로 다시 시작해야 진짜 다시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신호가 뜨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제가 카드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레이션 형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너무 따뜻해서. 그런 너를 내 옆에 두면 언젠간 너마저 망가질까봐 굉장히 겁이 났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너를 밀어냈었고, 너무 미안했고, 너무 고마웠고, 그 따뜻함을 지켜줄 자신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도 자주 생각이 나. 그리고 아직 너가 많이 그리워. 우리가 이별하고 나서 사실 많이 보고 싶었잖아. 우리가 서로 답을 찾고 있고 서로만 각자의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내가 너를 많이 좋아했고 너도 나를 많이 좋아했고 사랑했으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고 불안하긴 해. 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너를 다시 못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긴 해. 항상 너가 진심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너와의 시간들, 너와 함께 했던 추억들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많이 보고 싶어. 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회를 어렵게 하게 됐어요. 만약에 재회 이후의 관계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재회 후에는 처음엔 어색함과 조심스러움이 감돌지만 서로가 한번 부서졌던 관계이기에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기겠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연애가 가능하지만 과거를 꺼내 비난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재회를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재회는 감정의 회복만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관계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해요. 상대에게 의존하거나 끌려가기보다는 나 자신을 단단하게 세우는 연습을 먼저 꼭 해보시고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야 건강한 사랑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심리치료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사랑을 하고 싶고 나는 이 사람과 재회음보다는 내가 정말 어떻게든 좀 이걸 치유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던 시간을 이제는 멈춰주셔야 합니다. 벨벨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벨벨님들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벨벨님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벨벨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이 맞지 않았던 타이밍이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하고 있고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한 번은 스스로를 꼭 안아주시고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꼭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심리 치료적인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그러니까 재회도 그렇고 새로운 인연도 내가 더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한 심리적인 조언을 좀 드리자면, 자, 이번 관계에서는 패턴을 돌아보세요. 이게 패턴이란 게 굉장히 어색한 말인데, 내가 너무 헌신적이었는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너무 요동쳤는지, 그 감정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애는 내가 나로서 행복한 상태에서 상대와 함께할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볼까요?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아니면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0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달력에 숫자 10이 들어가 있는 날짜에는 여러분들 역시 행운의 재회운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 오라클 카드는요, 여러분들 뭐 재회운, 연애운도 좋지만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세요.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멀리 큰 그림을 바라보시는 우리 오라클 타로의 조언도 들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베벨 타로의 마무리 위로 멘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베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아팠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런 당신은 앞으로도
충분히 더 좋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벨벨님들의 사랑 그 누구보다 제가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늘 그랬듯이 언제나 이 자리에 있는 벨벨타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좀 더 내 사연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들, 좀 더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리딩,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1대1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복잡한 마음 제가 솔루션과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제휴원 받아주셨고 하트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3번 카드는 세이브 클로버 카드인데요. 행운을 상징하는 카드겠죠. 자, 제가 천천히 풀어볼 텐데요. 자, 현재 첫 번째 카드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마법사 카드는 현재 우리 벨벨님들의 감정 상태를 뜻하는 거겠죠. 일단 우리 벨벨님들의 마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냥 내가 자존심이 긁힌 마음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아니면 편안함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별 후의 감정이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잔해처럼 복잡해요. 우리 태풍 지나고 나서 막 이것저것 막 어떻게 보면 막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도로 같은 데가 아무 일도 아닌 듯 괜찮은 척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뭔가 그 사람과의 추억 하나, 뭔가 어느 순간 딱 갑자기 드는 숨결 하나, 노래 한 구절, 대화 속 한 단어에 갑자기 무너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이 사실 괜찮은 듯 안 괜찮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벨벨님들은 지금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요. 되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라는 상실감이 점점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두 번째 카드는 데빌 카드가 나온 거거든요.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했던 이유예요. 두 분은요, 사실 굉장히 서로 약간 애증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헤어졌다 붙었다 아니면은 서로 너무 사랑해서 서로를 너무 괴롭히는 그리고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매력이 치명적이어서 상대방을 잊지 못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두 분의 케미와 두 분의 사랑, 그러니까 두 분의 뭔가 그 도파민 터지는 그 강렬한 에너지 와 반대로 감정적인 성숙도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연애는 그저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매달렸지만 정작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겠죠. 때로는 피곤함, 때로는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도망의 형태로 이별을 말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관계를 마주할 용기보다는 도망치는 쪽을 택했던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도망쳤다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의 사랑 방식이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나 나 때문에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닐까? 내가 좀 그 사람한테 부족해서 내가 헤어진 게 아닐까라고 자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회피형, 도망을 갔기 때문인 거지 절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대방의 연애 성향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또 속마음을 좀 더 캐치를 할 수 있겠죠. 자, 타워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은요, 관계 초반에는 다정하고 빠르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 타워 카드는
밑에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위에가 난리 난 카드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애 초반에는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후반에는 자기 속마음도 제일 얘기하지 않으면서 초반에는 굉장히 좀 자기의 얘기도 많이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너가 어떤 포인트에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다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감정 관리가 서툴러지고요. 상대를 시험하거나 감정 기복을 숨기지 못하는 면도 있겠죠. 연애를 하면서 나만 이해받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리고 이별 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제대로 된 후회를 하기보다는 내가 나빴던 건 아닌가? 같은 갈팡질팡한 마음 속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우리가 네 번째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이트 오브 스워즈 딱 봐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상대방은 우리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센 척하고 허세 부리고 굉장히 나한테 못되게 굴고 나를 차단하고 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 사람은 혼란스럽고 외면하고 있지만 아직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어요. 베벨님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은 더 자주 나는데 하지만 지금 내가 뭐라고 다시 연락하지? 내가 상처 줬는데 내가 상처 준 거 다 아는데 라는 자책과 애매한 후회가 섞인 미련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사람은 잊지 못하는 것과 다시 다가갈 용기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가능성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순례자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아직 당장은 연락을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책과 애매한 후회가 섞인 미련 속에 있고요. 이 사람은 잊지 못하는 것과 다시 다가갈 용기 사이에서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가능성은 사실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야 되고 후회가 확신으로 바뀌어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충동적이기보다는 상대방은 좀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는 성향이라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어야 연락할 명분을 찾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은 착한 남자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따라서 연락이 온다라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당장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의 반응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카드상으로는요. 먼저 연락하는 것도 좀 좋지는 않아 보여요.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반응은 지금 연락하면 상대방이 좀 벽을 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상대방이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애써 태어난 척 하려 할 거예요. 괜히 기대했다는 감정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대신 너무 감정적으로 울분을 터뜨리기보다는 차분한 메시지를 건넨다면 정말 내가 꼭 연락을 먼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분하게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신다면 자신도 감정의 밸런스를 잡으며 응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재회의 가능성과 흐름을 좀 봐볼게요. 이 인연은 재회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님들은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뭔가 좀 이별을 좀 반복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재회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재회한다면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지켜나갈 준비가 되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조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 벨벨님은요.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별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시간인 거 아시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보다 나는 왜 그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참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뭔가 자신을 돌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심호흡과 아니면 감정일기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하루에 3번 이상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해보시면 굉장히 심리치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도 좋고요.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상대방이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나레이션 형식으로 제가 대신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누구누구가 잘 지내지? 너가 떠난 후에 나는 사실 잘 지내는 척하고 차갑게 얘기했지만 늘 텅 빈 방 안에 있는 나 혼자 있는 기분이야. 너가 얼마나 나를 위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아. 그때는 왜 몰랐을까? 나는 왜 그때는 그렇게 너한테 못되게 구고 차갑게 굴었을까? 너는 나를 살펴주고 있었었는데 나는 내 마음만 소중했던 것 같아.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이번에는 너를 외롭게 두진 않을게. 정말로 너가 그립고 아직도 너가 보고 싶어. 사실은 내가 내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너 탓을 막 했던 게 더 가장 미안해. 너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너 잘못인 양 내가 비겁하게 돌아섰던 것 같아. 지금 아마 서로를 위해서 힐링하고 있다라는 시간, 지금 이별의 시간이 힘들지만 서로를 위해 힐링하고 있다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너의 아픔을 무시했다는 거 나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도 좋은 사람이 아니란 거 알고 있는데, 하지만 너가 많이 보고 싶고,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한동안 잊어버렸던 것 같아. 타이밍이 우리한테 안 맞았을 뿐 어딜 가도 사실 너를 찾아보고 너를 보고 싶어 하고 있어. 너랑 있었던 게 그립고, 나는 사실은 아직 당장 너를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이 관계를 떠날 수 있을 만큼 많이 좀 성숙해졌고, 다시 너와 잘 된다면은 좀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빨리 다가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곧 꼭 갈 테니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재회부의 흐름과 조심해야 할 점을 좀 말씀드리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자, 시작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진심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다시 우리 베벨님이 상처받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이 감정적인 책임을 지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번엔 베벨님이 먼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사랑에 빠지기 전에 이 관계가 나에게 건강한가라는 질문을 꼭 해보시고요. 자, 이 사랑을 위한 조언과 우리 심리치료적인 부분을 좀 드리자면, 자, 이별을 경험한 우리 베벨님은 많이 힘들겠죠. 당연히 많이 힘들지만 더욱 단단해질 기회를 얻은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랑은 나를 버려가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일부를 나 자신에게도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 이 아픔은 더 나은 사랑을 위한 정비의 시간일 뿐입니다. 자,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9일째 되는 날,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9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재회운, 연애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 숫자 9가 들어가 있는 날짜에는 여러분들 역시 행운의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 사자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사자자리이신 분들 있겠죠. 자, 여러분들 성공의 키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최근에 요즘 자신감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성공하실 때는 여러분들 지금 부족해진 자신감을 끌어올리실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베타로의 마무리 위로 멘트를 드려볼게요. 사랑은 때로 상처로 찾아오지만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요. 더 지혜로워질 거고요. 더 깊어집니다. 베벨님들, 오늘 리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을 정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상처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요. 앞으로 더 나은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베 타로는 1대1 개인 타로 상담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1대1 개인 타로 심리 상담 솔루션 상담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남들한테 하지 못했던 고민들, 좀 더 내가 디테일하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해결책과 마음의 심리 치료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1대1 개인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요. 늘 여러분들 마음 곁에 항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재회운,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님들 첫 번째 카드는요. 현재 우리 베벨님들의 감정 상태와 연애에 대한 에너지를 해석하는 카드예요. 지금 베벨님들은요. 외로움과 분노, 후회와 여러 가지 좀 분노가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미련까지 남아있는 어찌됐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공존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왜 그랬을까라는 미련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 그만하자라는 단념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마음에는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더 아픈 흔적이 짙게 남아 있어요. 자존감은 한때 무너졌지만 이제 서서히 중심을 다시 잡으려는 에너지가 보입니다. 자, 베벨님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진심을 들여다보는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 그래도 러브 카드가 나왔는데 표면적으로는 이게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하는 이유인 카드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사실 우리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4번 베벨님들을 더 좋아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좀 티를 안 내는 사람이고요. 좀 표현을 잘 안 하고 노력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표면적으로는 서로 맞지 않았다, 지쳤다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감정 기복이나 관계 불균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은요. 자기 방어가 강하고 불안형, 애착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즉 사랑은 했지만 책임을 두려워하고요. 감정이 깊어질수록 회피하려는 경향, 그러니까 회피형의 경향이 너무 센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별은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별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건 베벨님의 잘못이 아니라라는 뜻으로 제가 완결을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우리 베벨님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재회를 하든 새로운 연애를 하든 우리 타로 카드를 뽑아서 어찌됐든 심리적인 치료도 하시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이 좀 재회를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재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상대방의 원래 연애 성향을 좀 제가 파악을 해볼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더 알 수 있겠죠. 자, 3 오브 컵스 카드는 사실은 상대방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회성도 높고 성공 욕구도 높고 매너도 좋고 유머러스하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육각형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서양권에서는 이 숫자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가장 최고의 숫자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듯이 완벽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초반에 매우 매력적이고 다정한 모습, 좀 섹시한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는 타입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요.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초반에는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진짜 고민이나 불안은 잘 털어놓지 못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복잡할수록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불안형, 애착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스스로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단점이자 동시에 깊은 그 사람이 깊은 외로움이라는 증거예요. 상대방이 좀 그렇게 행동한 만큼 그 사람도 나름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카드는 투 오브 컵스 카드인데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뜻하는 카드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베벨님들도 혼란스러웠지만 상대방도 혼란스럽습니다.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베벨님들이 생각나고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다시 돌아가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나도 헤어질 것 같고 자책감이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 사람은 괜찮을까?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요. 미련은 있지만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을 카드를 통해 좀 봐볼까요? 자, 더 스타 카드, 별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이 연락 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연락이 오더라도 망설이고 좀 주저하는 느낌의 메시지일 수는 있지만 연락이 올 가능성은 높다. 우리 4번 베벨님들은 뭐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이렇게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좀 너무 안부식 아니면 친구식으로 연락한다 그래서 사실 절대로 뭐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약해졌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애매한 말투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팁으로 좀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시기적으로는 약 2주에서 4주 후 좀 밤이나 감정이 센 날 갑자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이 재회의 확실한 신호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그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좀 봐볼게요. 우리 베벨님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은 처음에 반가워하면서도 당황할 겁니다. 상대방이 또 굉장히 방어기제도 있는 편이라 이제 와서 왜? 라는 방어기제가 작동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약간 좀 금쪽이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매력적인데 좀 잡힐 듯 안 잡힐 듯 좀, 그리고 나쁜 짓을 해도 좀 미워할 수 없고 좀 잔망스럽고, 근데 매력은 또 정말 대단하고 약간 이런 사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마음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냉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사람의 과거 궁합과 헤어진 후의 궁합을 좀 봐볼게요. 자, 두 분은요. 자,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과거의 궁합은 좀 불꽃 같은 열정과 애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조건이나 그 사람을 그런 거 보지 않고 굉장히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두 분 다 감정의 기복이 크고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잦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기지만 서로 성장하지 않으면 같은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재회 가능성이겠죠. 자,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서로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좀 더 너무 내팽개치지 않고 이 인연을 좀 더 서로가 좀 더 이어나가기 위해 한 걸음씩만 양보하고 한 걸음씩만 더 열심히 뛴다면 재회 가능성은 중간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가 너무 많이 바뀌어야 하는 관계라면 여러분들 그게 과연 행복한 재회일까요? 절대 무조건적인 재회를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좀 보셔야 돼요. 재회는 가능성보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상처가 다시 시작될 거고요. 아니면 더 큰 지옥을 맛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변화된 유무를 꼭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재회 후의 관계 흐름을 볼게요. 재회가 된다면 초반엔 강한 끌림과 안정감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과거의 상처를 끌고 온다면 예전보다 더 빨리 흔들릴 수 있어요. 서로가 감정의 본질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되기도 하고요. 재회를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감정의 충동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 상대방의 마음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재회는 연결이 아니라 관계의 재건축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사람과의 스킨십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너무 외로워서 이런 식으로 재회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 좀 심리치료적인 심리치유에 관한 조언을 좀 드리면 특히나 재회를 떠나서 그냥 이 이별이 힘드신 분들, 이 이별을 이겨내기 위한 치유 조언을 좀 드리자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떠난 게 아니다 라고 꼭 느끼셔야 돼요. 베벨님들의 자존감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평가받지 않아요. 매일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한 문장이라도 해보시고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대방이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나레이션 형식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자면 그땐 왜 그렇게 멀어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너가 너무 다정해서, 너가 너무 나한테 잘해줘서, 너가 너무 너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사실 좀 부담이었나 봐. 나는 아직도 너가 웃는 모습이 좀 기억나. 너와 행복했던 모습, 그리고 너하고 처음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서로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같이 술 한잔 했던 모습들, 너가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밝게 웃어줬던 너의 모습, 그리고 너의 그런 행복한 눈빛이 나를 너무 기억나게, 나한테 너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그릇이 작았던 것 같아.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고 미안하다는 말 꼭 다시 하고 싶고, 그때 너무 늦을까봐 너한테 너무 매몰차게 굴었던 거 정말 미안해. 지금 또 가끔은 말하고 싶어.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라는 말을 되뇌이곤 해. 자,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3주째 되는 주, 그리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운, 재운이 좋아질 거예요. 그때가 좋은 날입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달력의 숫자 3이 들어가 있는 날짜에는 역시나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좋은 날이니 우리 시간 타로도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오라클 타로는 처녀자리 카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은 때입니다 라는 뜻의 카드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랑도 재회도 내가 받기만 익숙하셨던 분들은 좀 이번엔 내가 주는 방향으로, 그게 뭐 어떤 거든 내가 받기만 하는 사랑보다는 주는 사랑을 해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벨벳 타로의 좀 위로 멘트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연애를 위한 벨벳 타로의 좀 심리 치료적인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자, 과거는요, 내 상처가 아니라 나의 성장 기록일 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변하지 마시고요.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관계가 진짜 사랑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타로와 1대1 심리치료 상담을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다소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좀 복잡한 감정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벨벳 타로와 함께 들어드리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삶을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의 복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